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1번 유형에 대한 김 작가 보고서입니다. 제가 1번 유형을 보고 이제 관찰 보고서를 쓴 거죠. 첫 번째는 노잼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영웅 주인공 캐릭터가 많다. 알고 보면 재미난 사람들. 알고 보면 1번이 제일 웃겨요. 진짜.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여러분 지금 1번 유형 우리 한영님이 뭘로 저를 놀래켰는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몰라. 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게스트분들이 하나씩 그 유형의 성격으로 나를 놀래키셨잖아. 의외의 면으로. 이번에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번에 우리 한양님이랑 이제 사전 미팅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밖에서 오래 얘기하기 뭐해서 그냥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거든요. 어차피 집에서 촬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기로 했어요. 브런치 시간에. 들었다. 근데 제가 이제 뭘 드시고 싶은지 이제 브런치니까 그냥 빵이랑 뭐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통 커피 아침이니까 마시잖아요. 음식 뭐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맥주를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맥주를 난맥을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 커피 마시고 이제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 한 잔. 저도 술 좋아하니까 하게 이렇게 놔둬야지. 그럴 때 제가 다른 것도 여쭤봤어요. 근데 뭐 다 필요 없고 계속 맥주래.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맥주를 사놨어. 근데 아침 10시 반도 안 돼서 오셨거든요. 들어오시자마자 맥주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침 10시 반부터 맥주를 드시는 분을 제가 아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일찍 맥주를 마실 수도 있지. 근데 보통 술은 저녁에 먹잖아. 낮에는 커피 마시고.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아침부터 술을 먹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그게 우리 아빠야. I am your father.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나 그런 사람 우리 아빠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되게 다행이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또 1번이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술을 잘 못 드시더라고. 술은 약하신데, 술을 드시는 이유가 잘 긴장을 해서 그렇대. 긴장을 해서 술을 조금 마시지 않으면은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의 그 설명에 보면은 이 사람들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외로 취약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술 좋아하신다. 나도 술 좋아하니까 막 저녁에 술 먹고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아빠는 낮에도 술을 드시고 놀러 가면 아침에도 드셔. 심지어 아침을 드시면서 술을 드시는 거야. 무슨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내가 볼 때는 늘 너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잖아.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술이 한 잔 이렇게 들어가야지 좀 이렇게 편해지고 입맛도 나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일본의 반전 매력 아닙니까? 내가 이거 인스타에다 퀴즈 냈어. 낮부터 낮술하면서 미팅 중인데 이번에 무슨 유형일까요? 1번 절대 안 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1번은 그런 게 아니야. 맞아. 그렇지만 1번은 이거지. 그래서 1번들이 완전 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1번은 항상 반전이 있어. 그게 또 저는 1번의 사회적 유형이랑 자기 보존 유형 두 개 다 있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제 스스로가 좀 많이 부담감을 느끼나 봐요. 사람을 만날 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실 이유는 언제나 있어요. 왜냐면 불편한 자리니까 마시고 즐거운 사람들이니까 더 즐겁게 더 시간을 보내려고 마시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절대 알코올 중독은 아니고요. 맞아 그런 네. 게 아니야. 근데 좀 이게 들어가면 확실히 제가 좀 더 편하게 풀리는 게 느껴져요. 네. 내가 볼 때는 아빠도 그런 거 같아. 우리 아빠도 이게 별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빠 그냥 술을 들고 혼자 밥 드실 때도 술 드시고 하니까 그냥 술을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 사실 불편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계속 있어야지 되고 항상 딱 자기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술 한 잔 이렇게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술이 필요해. 내가 보면 술을 좋아하는 거 말고도 얘기했잖아. 우리 아빠 식이에 집착하는 분이거든. 건강이면서.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항상 자제하고 맞아. 아니 우리 어느 별이 그렇게 웃긴 방송이 아닌데 제일 재밌었다고 사람들이 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 그 뻥튀기 이야기란 말이야. 맞아. 뻥튀기 자기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고기 드시는 내내 밥도 안 드시고 놓고서는 집에 와서 뻥튀기를 한 봉지 다 드셨다고. 근데 그게 우리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늘 보는 광경이라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탄수화물 안 드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아니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뇌가 안 돌아가요. 먹어야지 되는데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빠 항상 고기 드실 때도 그냥 처음에는 밥을 안 드시는데 이제 그는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드시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 그럼 나중에 밥이랑 뭐 다 드셔.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사람들하고 마실 때는 과음 안 해요. 과음 안 하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 편할 때 있죠. 그때 오히려 좀 술을 자제하는 게 혼자 있으면 확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제 주량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술이 들어가면은 편해지니까 이게 더 들어가고. 그래서 드시는 게. 네네. 그래서 아침부터 술 마신다는 그 아버님 얘기 듣고 와. 너무 공감되면서 역시 그런 거였어. 역시 네. 그런 거였어. 맞아. 네. 이게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아 1번 유형인데 저 1번 유형 분들 많이 애니어그램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애니어그램에 가장 관심 없는 유형 중 하나. 내면에 이미 답이 있음.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만도 바빠서 세상의 다양성에 별로 관심 가질 틈이 없음.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 남의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함. 이건 얘기했고. 뭔가 아니다, 옳다고 꽂히면 행동해야 함. 그냥 두고는 못 견딤. 그래서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지만 과해서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음. 이게 과해서 역효과를 불러올 때가 있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특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자녀가 1번인 경우지만 부모님이 1번인 경우에 부모님이 하실 건 정말 다 하셨어. 정말 올바르게 살아오셨고 의무를 다 하셨지만 너무나 그 자녀들한테 그런 강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자녀들 중에서 궁합이 잘 맞거나 그 뭐 관계가 그래도 좋았으면은 아, 뭐 지긋지긋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라고 이제 나이 먹으면 더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예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어. 자녀가 아예 튀어나가. 그래서 안 보는 거야. 너무 질린 거지.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부모님은 굽히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돼도. 왜냐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 맞아. 아, 내가 누구처럼 잘못했어? 내가 무슨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그것 자체도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나의 어떤 사람한테는 듣기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정말 나의 인격과 결정권과 모든 걸 다 침해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부모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관계가 풀리기가 좀 힘들어. 좀 사람 질리게 하는 면이 있죠. 그쵸. 네. 많이 있지. 그게 안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못 견디더라고요. 맞아. 말투에 설교조가 많다. 남 지적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한다. 천성이 꼰대. 5번 유형도 남을 가르치는 건 좋아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지 실천하는지는 그닥 관심이 없다는 게 차이. 5번도 진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말아.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꽂히면 좋고 오히려 저는 애니어그램 영업을
영업을 내가 이제 주변에서 하는 걸 보면 내가 영업을 너무 게을리했나 싶을 정도로 어떤 분들은 꽂히면 정말 대부분 장형들이 뭐 8번이나 아니면 2번도 여기 1번도 그렇고 해가지고 금방 또 왜냐면은 이게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누군가는 좋네 이렇게 하고 올 수도 있는 건데 5번은 이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들이 관심 있으면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오래 걸리고 나중에 너 왜 지금까지 애니어그램 했으면서 왜 이 얘기를 이제 해줘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배울 점이기는 해요. 어지간해 선신념이 바뀌지 않음. 아무리 논리와 감정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음. 남이 절대 못 바꾸고 스스로 겪어야 바뀜.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정말 완전히 바뀜. 이 1번 유형이 보면 이제 남의 말 안 듣는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장형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가 힘들어. 장형들은 통제 당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장형들은 행동을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주의 유형이 있어요. 1번, 4번, 7번. 이 사람들은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고 현실과 내가 충돌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상주의자 라인은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자 그럼 두 개 겹쳐있는 게 누구야? 1번밖에 없잖아. 바꾸기 힘든 1번은 생각도 바꾸기 힘들고 행동을 결국엔 남의 말 제일 안 듣는 게 1번이야. 근데 1번들은 내가 보면은 그래서 1번은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아까 그 막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뭐 자식이랑 극렬한 그 갈등을 겪는 부모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1번이면은 왜냐면 또 가슴형이면은 또 감정에 호소하면 풀리는 게 있어. 머리형은 진짜 논리에 호소하면 뭐 불안을 자극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1번은 진짜 나는 1번을 바꾸려는 건 아예 제껴놓고 생각해. 가능성이 너무 낮고 근데 1번도 내가 보면은 본인이 근데 장형들은 다 그래. 본인이 겪으면 바뀌어. 겪어도 안 바뀌면 문제지만 겪어야지 바뀌어. 진짜 내가 늘 말하지. 왜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지 아냐. 먹어봐야 알지 안 먹고 어떻게 하냐. 나 진짜.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근데 사실 진짜 먹어봐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먹으면서도 똥인데 계속 된장이겠지 이런 경우도 있어. 9번들 그런 경우 많고. 근데 1번들 같은 경우는 근데 1번을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은 좀 막 공격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일단 내가 잘해야 돼. 내가 그때 1번을 설득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드는 돼. 똑바른 사람에 내가 그 사람 기준에서 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들어. 일단 바르게 행동하고 나서 너의 그 기준도 인정하지만 요런 것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언젠가 1번이 그런 거를 고민하는 순간에 부딪히게 되잖아. 자기가 겪으면서. 그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바꾸면은 바꿔. 1번은 진짜. 뭉개는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이거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 내가 바꾸면 완전히 바뀌더라고. 인정하고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워낙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찬성하지 않는 일도 따르게 하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또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1번들은 진짜 행동해요. 헌신하고 성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근데 1번들은 그게 내가 하는 말에 다 찬성해서 따르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주변에 보면 1번 리더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 사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거에 사실 찬성 안 해. 그치만 이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찬성은 하지 않지만 따라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1번은 그거가 자기의 생각에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또 나쁘게 보면은 자기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자기 생각을 강요해. 한다고 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꽤 많아. 근데 그거는 나쁘게 해석하면 그런 건데 굳이 그 사람 입장에 좋게 해석하자면 딱 그거야. 이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자기의 원칙에 찬성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 아닌데. 그리고 남들이 이 사람이랑 척을 지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헌신이나 그런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고 따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 얘기에 다 동의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그렇지. 자기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 그냥 그래 네 말은 공감 안 가지만 그래도 너가 헌신하니까 내가 따라줄게 이건데 그거를 잘 몰라. 본인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믿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그런 편, 감정적이거나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음. 하지만 바탕이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인 편은 아니다. 이 얘기도 했죠. 습관의 사람들, 루틴을 깨기 싫어 많은 것을 포기함. 반복되고 지루한 일도 놀랄 정도로 잘 해내는데 끈기를 발휘한다기보다는 반복 자체를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자로 잰 듯 반듯해 보이는 사람인데 은근히 어릴 때 개빡시게 방황했던 경우가 많음. 또는 나이 먹어서 갑자기 터지기도 함. 이게 1번들의 그 의외성 중에 하나인데 1번들이 되게 반듯해 보이니까 되게 모범생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안 그래요. 뭐 범죄자들 중에도 1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들이 그리고 지금은 되게 반듯한 사람인데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 마음이 납득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은 그냥 평화롭고 싶어서 욕먹기 싫어서 대충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막 들이받고 막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막 방어해보고 깨지면 그때서야 깨달으면 그때서는 이렇게 확 돌아서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딱 눌러놓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삽질한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9번 날개인 경우 자신을 9번 캐릭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9번보다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기의 욕구를 똑바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 말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잘한다. 심지어 애기도.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게 1번들이 자기 욕구 부정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신가요? 지금은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전에 그 뚱한 표정이 왜 나오냐면 이게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뭔가 미성숙해 보이고 옳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랑 부정되는 옳은 말, 그러니까 옳은 말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옳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싶은 욕구도 사실 1번에게 있거든요. 2번 옆이니까. 그럼 그런 걸 할 때 나 혼자 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다 같이 수용해 줘야 돼라는 그런 원칙 같은 거에 있다 보니까 내 욕구는 좀 부정하는 편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1번이 원리 원칙은 있는데 사실 뭐 10가지 원칙이 있으면 10가지 원칙을 다 지키면서 살긴 누구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특별한 뭐 한두 가지 있으면 사실 나머지는 크게 안 지켜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또 다른 사람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제 욕구를 더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언젠간 터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네라는 게 이게 쌓이면 좀 터지긴 해요. 이게 1번형들이 자기 욕구 부인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진짜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였잖아. 우리 아빠가 탄수화물 얘기. 우리 아빠가 탄수화물을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탄수화물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본인이 그냥 나는 탄수화물 좋아하지만 몸에 안 좋으니까 절제하겠어. 이게 아니라 탄수화물 안 좋아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거를 방송에서 보시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탄수화물 좋아한다고 인정을 하셨어. 하셨어. 그 방송 들으시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그렇다기보다 습관적으로 이 1번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어떤 내가 아는 1번 분은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자기 욕구를 무시하는 거면 어쩌다가 이 말이 나오면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모르거나
그게 아니라 1번은 억압형이잖아. 무시형이 아니고. 이게 올라오면 걔를 억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빠가 탄수화물 싫어한다는 말을 왜 이렇게 자주 하게 해? 그거 알죠? 좋아하니까. 시집 가기 싫어, 결혼하기 싫어 이러면 진짜 결혼하고 싶은 거잖아.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해. 어쩌다 말 나오면 별 생각 없어 이거지.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 말을 달고 살면 걔는 하고 싶은 거야. 탄수화물 싫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탄수화물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본인은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달고 살아. 자기는 식성이 되게 무난하대. 까다로워 근데. 내가 옆에서 보면 까다로워. 그러니까 미식가셔. 막 진짜 너무 까다롭고 너무 편식적이다 이건 아니야. 근데 미식가셔. 그래서 뭐 라면에 계란을 풀 때 그 계란을 언제 풀어서 어떻게 해야지에 되는 것도 자기의 그 법칙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은 라면을 끓일 때 나는 라면에 계란을 이때 이렇게 해서 해줘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쉬운데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음식을 안 가리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 무던한 사람이야. 나 같은 남자하고만 살면은 여자 할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할아버지야. 그 나중에 이렇게 해드리면은 계란은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아니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그게 돌려서 하시고 그리고 아니 은근히 가리는데 왜 안 가린다는 말 그러니까 안 가린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잖아. 진짜 안 가리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맞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그래 뭐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다 쳐. 제 아기를 키우잖아요. 제가 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조카들을 같이 키우고 있는데 걔네가 지금 한국 나이로 4살이야. 그 중에 한 명이 1번이다. 아까 얘기한 우리 제부가 전에 얘기했던 그 제부가 1번이잖아. 아빠 닮은 애가 있어. 9번 날개 1번이고 얘 천사야 천사. 너무너무 착하고 순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애가 있어요. 나머지 2명은 엄마 닮아서 6번이야. 아주 까탈스러운 6번들이야. 근데 하여튼간 이 천사 애기가 이렇게 자기 욕구를 돌려서 말해. 나는 애기잖아. 뭐 어르신들은 그러시는데 애기가 자기 욕구를 부인하고 돌려서 말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 나는 애를 보는데 있잖아. 계속 애가 뭐였는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어. 사실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였어. 이걸 하고 싶다고 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건데 계속 이걸 하고 싶대. 그랬는데 얘가 계속 이거를 우기는데 아니 평소에는 되게 천사 같은 애거든요. 얘가 해달라는 건 난 다 해주고 싶어. 해달라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엄마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제 이거를 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해주더라고. 근데 얘는 자기 남편이 그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니까 게다가 또 충청도 사람이거든. 충청도 사람은 원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놀랐어. 아니 어떻게 3살 걔는 근데 쟤 지금 4살이라고 했잖아. 3살 때부터 내가 그러는 걸 봤어. 3살이 자기 욕구를 부정한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걔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 6번인 애들은 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일단 애기니까 더군다나 우기고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겠지. 근데 얘는 뭔가 판단을 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우기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고 나는 그 이중 메시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되게 잘 못 알아듣고 나 그렇게 얘기하면 좀 짜증나.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게 애들을 야단쳐 보면은 그게 다른 게 6번 애들을 야단쳐 보면 얘네가 훨씬 힘들지만 얘네는 뭐를 못하게 하면 그냥 지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우는 거야. 근데 이 1번인 애를 야단치잖아요? 그럼 얘는 자기가 야단 맞았다는 사실에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울어. 그리고 그러니까 더 끝끝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한 번 이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나는 얘가 천사지만 어려운 거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친구는 그 애들 가르치는 얘가 제일 사실 얘가 제일 편한 게 맞아. 근데 또 그 친구는 장형이거든. 장형끼리는 또 이게 편한 거야. 6번들은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시잖아요, 6번.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몰라. 얘네들 원도 변덕도 너무 심하고 기복도 너무 심하고.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얘네들은 말이 통해. 어떤 면으로는 내가 보면은. 근데 얘는 한 번 고집 부리면은 천사인데 말이 안 통해. 그런 점이 딱 달라. 애기 때보다 달라.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겪어봤으니까 더욱더 단언할 수 있는 거는요. 성격은 진짜 타고나요. 내가 다르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나랑 궁합이 맞는 애가 태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내 부모님이랑 성격 궁합이 안 맞아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부모님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건 운명이야. 그거 받아들이시라고. 칭찬에 대해서 쿨한 척하지만 사실 칭찬 되게 좋아함. 근데 3번이 좋아하는 칭찬과는 결이 다름. 칭찬에 목매는 건 대부분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1번도 칭찬 보면 내가 보면 되게 좋아해. 그쵸. 근데 그 칭찬이 그게 아니야. 3번들의 칭찬은 잘하네, 능력 있네 이 칭찬이잖아. 1번은 넌 좋은 사람이야. 네가 오라, 착해. 이런 칭찬 되게 원해. 그래서 그거랑 이제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보면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한 말인데 발끈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 나는 이게 좀 조심스럽거든. 1번들이 어려운 점이라면 요건데, 이게 약간 5번의 병이 팩폭이잖아. 팩폭을 확 해보는, 물론 팩폭을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팩폭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1번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예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어떤 면은 편한데, 이 비판에 너무 민감해.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 그 욕구야. 내면에 내 비판자가 있어. 네. 그 내면의 비판자가 나를 항상 채찍질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면으로 나를 어떤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게 너무 크게 오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 나 잘하고 있지. 맨날 채찍질 당하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나 잘한 거 맞지. 이 말을 사실 되게 듣고 싶어해. 근데 내가 사실 입에 발린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도 표현을 잘 못하고 팩폭을 확 해버리면은 그거는 근데 사실 이 얘기 1번들이랑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야. 나는 그냥 그렇다고 한 건데 여기는 왜 나를 비난하냐 라고 받아들여서 엄청 뭐라고 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야. 근데 그냥 그쪽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나를 그걸 지적해? 라고 하는 거지. 그 1번 애기도 이래서 힘들어. 자기가 되게 항상 천사같이 어른들 말을 잘 듣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비판하는 게 그렇지. 자기에 대한 그렇지.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정처럼 들리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벌 서사를 좋아한다. 잘못한 사람 벌 받고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 이거가 내가 이제 아는 1번들이 그런 얘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몇 번 봤고, 사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아까부터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랑 홍도사님은 기독교고 여기는 약간 천주교에 관심이 있으신 상태예요, 지금. 예비신자요. 예비신자예요. 네. 그래,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 있잖아.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결국엔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잖아. 이게 성격 유형이랑 되게 관련이 있다는 데가 그거를 포착을 해냈어. 이게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우리 아빠 같은 경우 또 아빠 또 소환 듣는데 우리 아빠는 이제 종교가 없으신데 나는 뭐 우리 아빠 종교 가져야지 된다고 그렇게 막 강요한 적이 전혀 없어요. 약간 우리 아빠는 형이 이상학적인 사고를 안 하시는 분이라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 근데 우리 아빠는 또 약간 우리 할머니가 천주교였거든. 그 할머니가 평생 기도하셔서 이제 자기가 잘 됐다는 생각이 있고 약간 가면은 천주교 쪽으로 갈까라는 생각은 있어. 근데 아무튼 간에 아빠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는 교회를 가면은 자기 술 못 먹게 하고 그 교회 가면은 왜 다 사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내가 아는 또 다른 어떤 1번 어르신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교회에 가서 내가 죄인이란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술 좀 먹는다고 교회 가면 정죄당하는 게 싫은 거지. 그 내가 아빠 그냥 술
술 먹으면 돼. 나 그냥 먹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죠. 어떤 규범적인 부분이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 중에서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조그만 죄라도 다 짓잖아요. 이상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게 아픈 부분이 전혀 아닌 거예요. 죄인 쿨? 오케이. 나 죄인. 이건데 1번한테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렵게 오나 봐요. 진지한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종교를 가지는 거는 제가 종교 갖고 있는 거 되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제가 생각하는 종교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고 그중에 내가 여기가 제일 납득이 간다. 이거 나 질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교를 선택을 한 거지. 나한테는 종교가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나 5번의 느낌인 거지.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준을 지키려 노력을 하지만 어차피 완전할 수 없는 거고 어떤 거는 정말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지옥 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고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난 그 부분은 그냥 묻어둬요. 편하게 가는 거지 사실. 근데 1번한테는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여기는 6번이잖아요. 또 6번은 그런 종교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 6번 같은 경우는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나도 시작을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영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거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는 게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비로. 네. 자비는 있지만 네, 그 아까 얘기한 전에 얘기한 그거잖아요. 네.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이상적인 부모인 거잖아. 사실 이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게. 우리는 이상적인 부모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래. 그래서 오히려 종교에 처음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 한양님도.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우리의 교리 같은 걸 보면 어떤 부분 되게 공정하지 않고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공정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나 일관성도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인 거고 편파적인 거지.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거야. 근데 저는 구약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있었죠. 어, 이게 어, 뭐예요? 아니 성경이라면은 이게 이렇게 성경에 되게 이상한 얘기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약 쪽은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구약 쪽의 신은 아니 이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은 벌 주고 아니면 뭐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 이런 게 과연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신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쪽은 사실 이제 정이 안 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천주교가 옆에 가까운 데 있었고 또 천주교 신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빠가 되든 까가 되든 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비 신자 그 공부반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녀님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목소리가 큰 쪽이 개신교 쪽에서도 약간 이단이나 아니면 사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거리에서 피켓 들고 불신지욕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일부에 의해서 이미지가 되게 많이 오염된 이미지를 먼저 받아들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신약 쪽 신은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신과 종교도 자기 성격에서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먼저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도 공부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인간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1번의 또 특징으로 입에 발린 말하는 거 싫어함. 나도 안 하고 남이 하는 것도 싫음. 근데
사실 일본 유형들 입에 발림말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강직해서 싫어하는데 또 누가 교묘하게 입에 발림말 하면은 구분은 잘 못하는 편이야. 둔해. 이렇게 일본들이 그렇게 막 예민하고 막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누가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칼같이 잘라버려요. 볼 것도 없어. 자신의 신념 외에는 누구보다도 관대한 면이 있음. 일단 믿으면 다 믿어주고 헌신하는 편이라서 의외로 호구 잡히는 경우도 꽤 있음. 그러니까 일본들이 진짜 좀 단순해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엄격할 것 같은데 이것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또 관대. 그게 6번이랑 차이점이야. 6번은 다 보거든요. 한시도 틈을 주지 않아. 물론 틈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6번도 의외로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6번은 훨씬 그게 넓어요. 6번은 어쩌다 빠지는 게 있는 거야. 맞아. 근데 1번은 요 부분 빼고는 사실 다 헐랭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하고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호구 잡히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업데이트가 잘 안 돼. 한 번 얘 믿을 놈 이렇게 됐으면 그게 되게 오래가. 그쵸. 6번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거든? 얘 아직도 믿을 만한가? 이러면서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1번 그게 잘 안 돼. 한 번 되면은 네. 엔간하면 안 바뀌어. 공항 같은. 맞아. 그게 좀 안정적이라고 나는 느껴. 그럼요. 안정적이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편하다니까. 1번 사실 편해. 맞아. 단순하고.